일단 먼저 이 LOL이 뭔지부터 한번.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을 평정하고 지금 현재까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 하나로 2조, 3조를 벌었다고 하죠. 영원한 강자는 없다. 영원한 1등은 없다라는 것을 모바일에서도 이 게임의 형태가 진화되고 있다. 게이머도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이폰 5S는 구경도 못했는데 벌써 6 얘기나 하고 있고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오늘 좀 강한 걸 준비했지 않습니까? 열애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30대로 갔더니 남자의 비율이 거의 80%. 소음을 플레이를 한다고요? 가장 이 서비스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도시가 서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의 이 퍼트리 문화 중에 하나가 PC방인데요. 이 PC방은 온라인 게임 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가 되겠죠. 이 한때 쫙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주춤하는가 했더니 다시금 이 온라인 게임이 또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 트렌드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병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 게임을 이제 오늘 주제로 잡은 이유가 이 포털 사이트에 보면 실시간 검색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잊을만하면 이상한 단어가 떠요. LOL이라고. 네. 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릭을 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일단 먼저 이 LOL이 뭔지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네. LOL은 미국의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입니다. 네. 다수의 사용자들과 팀을 이뤄서 상대방의 건물을 공략하는 방식인 공성전의 개념이 접목된 게임이고요. 북미에서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년 후인 2011년도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제 개시했습니다. 기존 MMORPG와 FPS로 이제 대두되던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을 평정하고 지금 현재까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러니까 공성전이라고 하시면 이 전략을 짜서 상대방의 뭔가 어떤 뭐 이를테면 뭐 중심 뭐 기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승리를 한다라는 뭐 그런 개념인가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넥서스나 커맨드 센터 같은 건물을 부숴야지 내가 네. 승리하는 방식인데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타워나 본진 안에 있는 메인 건물을 이제 부셔야지만 결과적으로 그 해당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보통 우리가 전략 시뮬레이션, 뭐 영어로는 약자로 뭐 RTS 네, 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RTS와 RPG라고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을 해서 계속 게임을 전개해서 승리를 거두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이 기존의 RTS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스타크래프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워크래프트도 있고 한데 대표적이죠. 스타크래프트가 거의 뭐 이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이죠. 있긴 있는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 이제 스타크래프트 1편이 9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네. 그 당시에 누적해서 한 1,100만 장 정도가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년 만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2가 드디어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 근데 전작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한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맞물려 있는 e스포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인기가 저하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같은 경우는 3D 형태의 뷰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1에 비해서는 약간 이질감이 느껴진다. 좀 약간 생소하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뭐 저도 해봤는데 일단 화려해진 거는 맞고요. 캐릭터가 좀 더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려워. 네. 이게 막 컨트롤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단축키 누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옛날에 많이 했네요. 이게 느낌이 살아있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RTS 이거 못지않게 RPG 분야에서도 또 이 리니지라는 네. 이 사실상 이 절대 강자라고 불렸던 어떤 그 게임이 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 하나로 뭐 2조, 3조를 벌었다고 하죠. 흔히 얘기해서 리니지 하나로. 엄청난 게임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온라인 게임 강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게임이기도 합니다. 원작, 그러니까 1과 2 그리고 지금 후속작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온라인 게임 시장은 가장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가장 잘 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틈에 이 LOL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LOL이 나온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2013년도 이 시점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느냐는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가장 큰 매력은 캐릭터성에 있습니다. LOL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게이머가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 그리고 가장 잘 조작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택해서 그 캐릭터로 실제 이제 게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캐릭터들의 조합을 통해서 상대방들과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기존에 스타크래프트로 대표되던 RTS라는 장르에 열광하던 게이머들과 그리고 MMORPG, 리니지와 아이온 같은 MMORPG에 열광하던 게이머들이 동시에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거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참, 예. 저도 아는데 느낌 아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팀장님께서는 사실상 이 게임을 초창기 때부터 온라인 게임의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게임 업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내 같은 경우 게임의 어떤 그 역사가 있습니까? 국내 게임 산업은 불과 시작한 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엄청난 변화를 해왔고요.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오락실과 컴퓨터 게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PC 게임이라고 하는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유명했던 게 창세기전 같은 대표적인 RPG 게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소수의 인터넷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온라인 게임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리니지와 뮤 이런 식의 온라인 게임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 산업들이 계속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게 되고 지금은 대부분 컴퓨터를 안 하고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인터넷을 서칭하거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PC 온라인과 그리고 모바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게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심심하면 메시지 막 알림이 울렸지 않습니까? 풍선인지 네, 뭐 하트. 별인지 네. 뭐 하트인지 그거를 정말 이 짜증날 정도로 많이 보냈는데 요즘 좀 뜸해요. 그 게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게임들이 많아졌지만 저에게 날라오는 이 메시지의 숫자가 확 줄었거든요. 그러면 모바일 게임도 이제 주춤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건 다 잘 알고 계시는 아이폰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신흥 강자 플랫폼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애니팡 그리고 드래곤 프라이트와 같은 그런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게임들이 대부분 게임을 할 줄 아는 유저들뿐만 아니라 게임을 전혀 할 줄 모르던 론 게이머들도 유입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됐던 게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게임들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게임을 공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미들코어라고 하는 장르의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이 게임의 형태가 진화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어허. 됩니다. 네. 단순한 게임의 1세대였다면 이제는 약간 좀 더 난이도가 뭔가 높은 게임들이. 난이도가 네. 있는 그런 게임들로 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게이머도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 이제 결과적으로 게임에 대한 욕구가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1세대에서 2세대로 이렇게 모바일 게임도 넘어가고 있다. 자, 그런 또 분위기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앞으로 말이죠. 정말 이 모바일에서도 우리가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또는 이 LOL과 같은 이런 어떤 그 현란한 게임들을 할 수가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스타크래프트나 브레이드 앤 소울이나 이런 형태의 아주 화려한 그래픽,
그리고 뭔가 전략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임, 이런 게임들이 계속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이라는 디바이스 특성상 조작이 용이하고 이 디바이스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만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계속 시장에서 게임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그중에 결과적으로 인기를 끄는 게임들은 이 디바이스에서 가장 게임성을 잘 표출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게임 스토리나 게임 형태를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놓지 않는 한 영원한 강자는 없다. 영원한 1등은 없다라는 거를 참 이 LOL이라는 어떤 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게임 어떤 문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IT 이슈를 정리하는 위클리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위클리티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다고 느끼시나요? 미국의 국제 언론 감시 비영리 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인터넷 자유 2013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인터넷 자유도에서 일본이 22점을 받아 자유 등급을 획득해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아시아 지역 2위는 25점의 필리핀이었고 한국은 32점으로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평가에서 빠진 북한을 제외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콘텐츠 제한이 여전한 중국이 8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만용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다칠 수도 있겠죠.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는 데이터 요금. 근데 우리나라보다 비싼 국가가 있다고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세계 무선통신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500MB에 대한 각국별 요금을 비교한 결과 오스트리아가 월 4.7달러, 우리 돈으로 5,04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미국은 월 85달러, 약 91,162원으로 선진국 중 데이터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 비교 조사에는 제외됐지만 국내에서 비슷한 요금 중 하나를 선정해 비교한 결과 500MB 용량이 11,000원이며 달러로 환산하면 10달러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각 나라별 경제 규모와 통신시장 환경 수준이 제각각 다르고 이 비교 결과는 선불 요금제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단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싸다고는 하는데 어쩜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시민들은 이 폭탄 같은 데이터 요금으로 안녕들 하신 거죠? 삼성이 스마트 시계 갤럭시 기어 이후 새로운 도전 과제로 이번엔 글라스에 맞선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모바일 리뷰.com의 편집장 엘다 무르타치는 트위터를 통해 삼성이 현재 구글 글라스와 비슷한 버전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는 아마도 내년 4월쯤이면 기어 글라스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제품 리뷰를 올리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한편 구글은 올해 말 구글 글라스를 상용화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 4월 실생활 체험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자 내년으로 출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웨어러블 시장에 도전장을 낸 삼성이 어떤 혁신의 결과를 이뤄낼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 혁신 전략은 맞는 거죠? 차기 아이폰은 4.8인치다? 벌써 아이폰 6가 나온다고요? 시넷은 분석가 피터 마일색의 보고서를 인용해 내년에 나올 애플의 아이폰 6가 4.8인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4.8인치대 아이폰 6가 나오게 되면 8,500만 대의 아이폰이 큰 화면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교적 작은 화면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4.7인치 이상의 새로운 아이폰을 기대하며 출시 예정인 내년 9월이면 판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니, 아이폰 5S는 구경도 못했는데 벌써 6 얘기나 하고 있고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소셜 플랫폼 속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꼭 집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소셜리티 시간입니다. 김덕진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첫 번째 주제에 좀 약했다 이런 얘기에서 오늘 좀 강한 걸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 열애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먼저 살펴볼게. 9월 26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셜에서 이 난리가 났었는지 네.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SNS상에서 보는 것들이 꼭 IT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3개월 동안 약 5만 5천여 건 이상의 글을 분석을 해서 과연 이 SNS상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한 90일,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열애설이 크고 작은 게 27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일단은 오전에는 오종혁 씨랑 그리고 이제 티아라의 소연이라는 이제 그 가수의 열애설,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 터졌고요. 그리고 점심 때는 다이나믹 듀오의 이제 최자 씨와 그리고 FX의 설리. 또 오후 시간에는 10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룹이죠. 인피니트의 L과 그다음에 이제 화성인 바이러스로 유명해진 김도현 씨라는 사람의 이제 열애설이 돌면서 도대체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패키지로 엮어서 나오는 것인가 라면서 사람들이 9월 26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저번 주에도 보고 또 이제 IT 관련 이야기들은 거의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 관련 이야기고 또 열애설 관련 이야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녀의 비율이 한 51대 49 정도로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 네, 그리고 또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미만에서 96.1%, 또 10대에서 20대까지가 86% 정도로 거의 이슈의 대부분이 30대 미만에서 소비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대, 20대, 30대에 한번 제가 그것을 나눠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가를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네, 일단은 10대 같은 경우는 10대의 성비는 여성분들이 거의 7대 3 정도로 여성들의 이제 성비가 높았고요. 네. 20대는 한 절반 정도인데 재미있는 것은 30대로 갔더니 남자의 비율이 거의 80%. 그 30대 남성 그리고 30대에 포커스를 놓으면 나머지 두 개의 열애는 거의 관심이 없고 최자와 설리, FX의 설리와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의 열애설에 모든 관심이 이렇게 쏟아져 있던 걸 볼 수 그래서 있었습니다. 어떤 그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나왔습니까? 네, 실제적인 열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 세 건의 열애설의 특징적인 것은 한쪽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세 건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최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최자에 대한 이야기는 남성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연령대에 따라서 이야기의 완전히 패턴이 달랐습니다. 10대나 20대는 거의 최자를 욕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설리를 어떻게 데려가냐. 14살 차이가 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둑놈이다. 그렇죠. 뭐 이런 그리고 또 이제는 30대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최자가 나의 인생의 멘토다. 야, 부럽다. 네. 최자 존경스럽다. 네, 가장 창작의 끝을 보여줬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종혁, 소연 관련 이야기들은요.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좀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피니트 L에 대한 열애설들은 인피니트 L 열애설이 돌자 우리 반 전체가 한숨을 쉬었다. 네, 또 어떤 친구는 인피니트 L 열애설이 들리자마자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을 하다가 울면서 뛰쳐나갔다. 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인피니트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조금 10대들은 그 20, 30대보다는 좀 격렬하게 실제적인 반응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열애설 하면 항상 또 같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음모론인데 9월 26일에도 뭔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시초가 언제냐면 2011년 4월에 이제는 서태지 씨 그리고 이지아 씨가 이혼 소송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어떻게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BBK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BBK 이제 특검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는데 이것은 뭔가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 또 어떤 큰 사건을 덮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라는 식들의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9월 26일 날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복지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한 후퇴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초연금 지급에 관련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것이 이슈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열애설들, 연령대별로도 다 좋아하는 나이가 다른 열애설이 터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에 이제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또 반대쪽으로 아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음모론과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연예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뭐 온라인에서 여론이라는 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 특정한 어떤 그 사례들이 계속 뭐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다. 그리고 소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여론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스스로 걸러내는 그런 어떤 자정작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깨지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열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아무쪼록 예. 네. 나이 차이가 꽤 난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이 최자설리만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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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사랑 예,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 번씩 이분을 만날 때면 정말 이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비즈니스로 바뀌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T트렌드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태블릿 PC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네네. 그런 태블릿을 3D 스캐너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종의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스트럭처 센서라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3D 스캐너라는 건요, 그 어떤 형상 정보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3D 스캐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패드나 어떤 태블릿 PC에 그런 브래킷을 이용해서 장착을 하면 카메라에 연결돼서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실행해서 3D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3D 프린터를 할 때 네네. 이 제 참 얼굴을 한번 그 형상화 시켜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초기 작업이 예, 이 뭐 좀 아주 고가의 어떤 3D 스캐너 장비를 갖고 와서 맞습니다. 쫙 한번 이렇게 훑더라고요. 예, 예, 그런 고가의 장비가 예. 액세서리 개념으로 된다라는 게 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3D 스캐닝이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형상 정보를 얻으려면은 그 물체에 대해서 그 칼리브레이션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캐닝이라는 거, 3D 스캐닝 자체는 몇 번의 그냥 촬영만으로 형상 정보를 그냥 단시간 내에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무 때나 이렇게 이제 뭐 휴대용 태블릿이나 뭐 이를테면은 뭐 스마트폰에도 이 부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제품뿐만이 아니라 공간까지도 사실 스캐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cm의 제품부터 약 4.5m 정도의 공간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아니면 가구 업자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실측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 3차원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 할 때 뭐 직접 재지 않고 그 스캐닝을 통해서 한 번에 그 공간을 어떻게 3차원 정보로 다 받아올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 휴대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이 일반인들에게도 뭔가 쓰임새가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3D 프린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급하게 된 전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게임용으로 좀 많이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게임이라든지 어떤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 만들 때 그 도로를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증강현실 게임과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쓰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 컨설턴트가 봤을 때 이 네. 아이디어는 예.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조금 미래의 제품이다. 왜 그러냐면 당장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막 사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급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무엇입니까? 이미 조금 아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아주 가볍게 그리고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지만 또 효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의 이름이 네. 커피티비티라는 제품입니다. 무슨 뜻이죠? 커피하고 네. 프로덕티비티, 그 커피와 생산성이라는 그 말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럴싸해 보이는데. 예.
일종의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가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습니다. 시끄럽죠. 예, 뭐 찻잔 부딪히는 소리, 뭐 에스프레소 커피 내리는 소리, 사람들끼리 막 농담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적당하게 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적막함을 달래주기도 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실제로 녹음을 했어요. 아, 소음을 플레이를 한다고요? 예, 실제로 그 소음이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아, 정말 이 아이디어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오. 이 회사의 그 제품이 뉴욕타임즈에 소개가 됐는데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실제 나온 기사에 의하면요. 가장 이 서비스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 도시가 서울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 뭐 이제 서울 다음으로는 뉴욕, 런던, 시카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정말로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예, 저도 그런 걸 되게 이게 좋아하는데 드라마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분위기 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가 집중이 잘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카페 같은 데 이제 가끔 나가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도 그런 연구 결과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 시카고대에서 발행하는 네. 그 저널 오브 컨슈머 리서치라는 그 간행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어떤 특정한 데시벨, 그러니까 50에서 70 데시벨 정도의 소음은요.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이라든지 그 집중력을 증가시킨다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50에서 70 데시벨 정도가 예, 그렇죠. 창의력을 증가시킨다. 예, 집중력을 높이고. 어쨌든 정말 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네네. 그 하나의 어떤 그 부분이죠. 아무도 이게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그렇죠. 착안해서 네. 또 비즈니스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혼자서 집에서 오늘 밤에 소음을 틀어놓으시면서 마치 제가 소음을 예, 틀어놓으시면서 그렇죠. 네. 뭐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 인식 이제 아시죠? 네,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함께 여자 하고 목소리가 있고요. 들린다고 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뭐 환영을 보거나 예.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 살펴본 이 LOL이라는 게임.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처음에는 굴지의 게임 회사를 찾아갔다가 별반 반응이 없자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는 외면받지만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자, IT, 이 아이디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